대한민국 최고의 청정지역으로 일컬어지는 곳, 바로 강원도 철원입니다. 그런데 하얀 쌀밥 먹는 데는 철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버려서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철원은 이제 더 이상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농업인들. 이 콩도 봐요. 이 콩도 JP 아니잖아요. JP. 그게 작물도 장애가 되는 거예요. 곳곳에 오물이 쌓이고 작물들은 예전과 달라졌고 농업인들은 살기조차 힘들다는데요. 앞으로 5년 전 여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또 똥물 내려가면은 또 우리가 이 논에 물을 못 대요. 뼈가 죽거든. 아우 이거는 뭐 이제는 청정지역이 아니야. 똥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말도 못하죠. 뭐 나나 말도 못하죠. 만나 큰 날은 돈하고요. 큰 날은 돈하고. 그럼 비가 올라오고 큰 날은 아주 창문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청정지역을 자랑하던 철원. 도대체 지금 그곳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현장 속으로 나경철입니다. 강원도 철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아마 많은 분들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의 상징인 DMZ를 기억하실 겁니다. 군사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자연 그대로의 모습 또한 많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철원이기도 하죠. 평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바로 그곳.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청정지역이 제일 잘 어울리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철원 지역 농업인들은 청정지역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강원도 철원군 오지리 일대. 수년에 걸쳐 재원을 투자하고 작물 생산을 위한 환경까지 조성된 이른바 우량 농지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요즘 이곳 농민들은 앞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는데요. 저는 여기서 63년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이고 적경지역이다 보니까 진짜 여기가 낙후된 지역이고 발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을 하는 건 청정지역이 되는 거구나. 그거는 김주에서 내세우면 하는 곳이 이 철원입니다. 철원의 자랑, 청정지역이란 말이 무색해졌다는 농업인들. 지금 비 올 때는 여기가 엄청나. 오늘 이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악취가 나는 거. 머리가 띵해. 문을 탁 열고 나오면 막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요 곁에다 갖다가 막 뿌려놓은 것이 냄새 나와 여기. 빨리 바깥에 안 내다 널어요. 항상 집 안에다가. 집 안에다가? 예. 왜요? 그 냄새도 나고 그게 싫으니까. 바람이 좀 심하게 이쪽으로 불든가. 네, 그럴 때는 뭐. 문제의 지역 일대를 직접 들러봤습니다. 농작물의 상태를 직접 보여줍니다. JP 아니잖아요. JP. 그게 작물도 장애가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랐던 예전의 상태와는 다르다는 건데요. 더 큰 문제는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특화 작물인데 벼농사 자체가 엉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배 같은 것도 거름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이파리가 목점이 생겨요. 뻘긋뻘긋하게. 그래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열이 심해서 도열기라고 그러지 옛날에는. 그런데 그게 다 공기로 오염이 되는 거지 비료나 땅 농사꾼이 잘못 다뤄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 예전에 건강하게 자라던 벼와 비교해보니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왜 그럴까? 논 주변 환경을 보니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기 배 태수로부터 엉망이 돼버리고 주변에서 냄새는 아주 웬 못된 냄새만 두르고. 지역 농업인들이 하나같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바로 논 한가운데에 들어선 기업형 축사입니다. 철원의 오지리와 양지리 일대, 이 지역에 최근 3년간 대규모의 양돈, 양계 등의 축사가 급격하게 들어섰다고 합니다.
축사가 들어선 논 인근에서 일하고 있는 농업인 춘희 씨는 취재팀을 보자마자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저게 돼지 논사가 9동하고 저쪽 거고 13동인가 그래요. 300평짜리가 13동이야. 그런 거기서 냄새가 엄청 나고 여기서 일을 하다가 도망갔어. 이게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있을 수가 없는데. 일하는데 악취로 인한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축사에서 나오는 오폐수 문제. 윤춘희 씨는 직접 지하수를 파서 논에 물을 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 간정판 이유는 이 도랑에서 항상 퍼둔 건데 그 물이 항상 내려오는 건 아니지만 어느 때 내려올는지 몰라요. 그 똥물이 어느 때 내려오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고 물을 퍼서 했을 때는 모든 작물이 다 망가지니까 이제 이걸 500만 원을 들여서 팠죠.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농장에도 문제가 생긴 건데요. 저기서 닭 죽은 사체를 물고 저기서 얘네들이 땅바닥에 앉아서 먹으면 이게 안 뚫어지는데 위에 올라가서 철썩 앉으니까 이게 뚫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게 다 똥 아니야, 똥. 똥을 싸게 되면 비닐가 빨리 사가. 지난해 춘희 씨가 증거로 찍어놓은 영상입니다. 인근 양계장에서 죽은 사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제2의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따닥따닥 그냥 붙어서 지면 여기서 인근에 있는 농사 짓는 사람 주민들은 진짜 되지만도 못한 그 사람이 되고 마는 거 아니에요. 진짜야, 이건 심각해요. 청정지역 철원을 지키기 위해 농업인들은 직접 대책위원회까지 꾸렸습니다. 그동안 대책위원회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일대 농업인들의 피해 사례는 물론 행정상 문제는 없었던 것인지 관련 자료들을 수집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분뇨를 다 흘러가게 해서 농민들이 이게 분뇨야 분뇨. 그래가지고 이렇게 더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이거 원래 용수로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논에 물을 대는 곳이야 이곳이.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걸 걸렸냐면 전날 뉴스에 비가 온다 그랬어요. 밤에 비가 한 100mm 정도 온다 그랬어. 근데 비가 하나도 안 왔어. 그러니까 아침에 농민이 가서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침 새벽에 이때 5시 반에 가가지고 고발 조치하고 그랬었어. 지난해 장마철 농업인들은 불법으로 오폐수를 방출한 축사를 직접 발견, 고발까지 했던 겁니다. 불법적으로 오폐수를 내보냈던 대형 축사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가 지금 돼지 논사예요. 여기서 똥물을 일로 버렸어. 똥물을 일로 버리고 비가 오니까 이 뚝을 터놔가지고 다 버린 거야. 이 현장을 잡아뜨렸어요. 똥물 나가는 현장을.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땅 작년에 여기는 안 심었더랬어요. 여기다. 저 사람 땅이에요. 작년엔 저 사람이 이 땅을 사가지고 똥물을 버리기 위해서 했는데 아무것도 안 심었으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됐잖아. 근데 올해는 이걸 내가 볼 때는 위장으로 심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지. 축사 바로 앞 땅은 축사 주인의 땅이라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땅에 벼를 심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100% 쓰러집니다. 쓰러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작년에도 여기다 똥물을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걸 위장으로 심은 것 같아. 지금 이 상태로는 이거 벼를 가을에 가서 먹질 못해요. 이거는 100%. 인근에 있는 다른 축사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축사 주변 수로에서 수상쩍은 오폐수가 흘러나오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누군가의 논에 이 물을 퍼나르고 있는 상황. 축사 관계자를 만나보려 했으나 방역상의 문제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대책위에서는 대형 축사가 들어서면서 행정상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이 우량농지 내에서는 그 마사토나 이 나중에
후에 이 축사가 없어지면 다시 농사를 질 수 있게끔 이게 저 흙을 묻어야 되는데 흙을 매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폐하스콘이나 폐골절을 묻어버리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할까? 의량농지로서의 그 값어치가 없어진다. 직접 축사가 운영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폐하스콘이야. 이건 불법이라고. 아 이게 폐하스콘. 이 폐하스콘이야 이거. 응? 아스콘 걷어낸 거 있잖아요, 봐. 그러네요. 응. 이미 들어선 축사에서는 우량 농지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폐하스콘을 사용해 성토한 상황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폐하스콘이라고. 아 그러네요 진짜.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한 거야. 이 안에 봐봐, 저 폐하스콘 가리는 거야. 여기만 지금 가린 거라고. 저기 봐봐. 저 폐하스콘 보이죠? 저 보이잖아, 저. 일부 불법을 저지르는 축사로 인해 그야말로 청정철원이 위기를 맞고 있는 건데요. 대형 축사들이 밀집되면서 철새 도래지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축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에서 저쪽 갈골 저 산 밑에까지는 완전히 두루미가 겨울이면은 월동하는 지역이에요. 먹이 사슬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지금 하나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추수를 끝낸 평원의 낙곡으로 먹이가 풍부해 10월부터 시베리아로부터 철새들이 날아오는 지역인데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새 7종이 바로 이 철원을 찾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 자료에 따르면 두루미 개체수를 비교한 결과 2013년에서 2015년 217마리던 제두루미는 축사 건립 이후 2016년에서 2018년 27마리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집중적으로 지어진 축사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서식지가 축소 파편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단정학 신두루미 같은 경우에는 조상이 섬기던 새, 이런 유명한 새가 철원에만 옵니다. 이거를 아무도 내다보지 않고 이렇게 마구잡이 개발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수놓는 철새의 장관을 이제 철원에서 만나기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청정지역으로 이사 온다 그래갖고 온 것이 우리 이사 올 때만 해도 여기 들어오면 얼마나 콧구멍이 뻑뻑 뚫렸는데 근데 지금은 그거 없어. 지금 제가 기억한 축사들을 보면 가축을 지으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똥물을 그냥 간단하게 다 쏟아버려가지고 그 처리 비용을 아껴가지고 돈을 버는 분이 되는 거예요. 이 주민들이 살 수가 있냐고. 철원평야 한가운데 들어선 대형 축사들. 농업인들의 삶의 터전은 물론 자연 생태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탄강이 품은 청정수와 또 맑은 공기로 여무는 철원 오대쌀은 쌀알이 둥글고 또 밥맛이 좋기로 유명하죠. 농업인들은 바로 이런 질 좋은 오대쌀 생산에 대한 우려가 가장 깊었는데요. 하나둘 농지를 정리하고 떠나고 있는 농업인들이 늘어나면서 그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왜 갑자기 철원 지역에 이렇게 많은 대형 축사들이 생겨난 걸까요?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왜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걸까요? 그 이면의 일들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오대쌀 생산지라는 지역 명품 농산물을 키워내는 농지에 이렇게 대형 축사들이 들어서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한 건물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랬는데 2015년부터 이게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철원 축사 피해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철원군 양지리 오지리에만 2016년부터 3년간 78건의 축사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2012년에서 2015년 4년간 10건에 비해 7배가 넘는 축사 허가가 난 것인데
규모는 축구장 크기 25개에 달합니다. 문제는 축사를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는 건데요.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 한 땅인데, 농지 정리도 한 땅인데, 거기에 개발행위 허가, 환경영향평가도 안 받고,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량농지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과 조수류, 수목 등 집단 서식지의 경우 축사 설립이 제한돼 있는데, 지금 상황이면 우량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땅인 셈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생계형 축사가 아닌 기업형 대형 축사들이 들어서면서 꼼수로 개발 행위 허가 자체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10동을 짓겠다고 건축 신고 규모로 10동을 짓겠다고 건축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몇 동 있죠? 그거까지 해가 건물을 증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중간을 넓혔어요. 중간을 이어붙였어요. 이어붙여서 2동을 만들어요. 5동씩을 이어붙여서 2동을 만드는데 이 건물은 아예 증축 신고도 없고 무단으로 이어붙이기 증축을 한 거예요. 이 새롭게 들어서고 있는 축사가 지금까지 이뤄져 온 축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데요. 메꿨네, 불법으로. 저쪽 메꿨잖아요. 그러네요. 198제곱미터, 그러니까 60평 이하로 축사를 건립하게 되면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면 되는 상황. 개발 행위 및 환경 평가에 대한 제재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때문에 축사 설립 시 쪼개서 신고한 뒤 증축 과정을 통해 대형 축사로 확장한다는 건데요. 굳이 이거를 이렇게 증축하는 이유는 뭐예요? 증축하는 이유는 그럼 안을 보면 닭이 딱 나오는데 바닥에 쫙 있어요. 닭이. 그 얘기는 뭐냐면 라인이 갈 거 아니에요. 새를 주는 라인, 물 주는 라인들이 등장할 거예요. 5동에다 다 하는 게 나을까요? 한 동에다 쫙 하는 게 나을까요?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그렇다면 이를 관리 감독하는 관계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또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지어지고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걸까? 이 사람이 건물을 지을 때 나는 여기 살면 여기는 주민만 지을 거예요 하고 처음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허가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인허가 받을 때 처음엔 당연히 내년을 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거는 도면을 좀 봐야 되겠어요. 왜냐면 지금 양재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본청에서 다 흡수해가지고 지금 신고부터 하고 당연히 봐주실래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벽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여기는 벽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다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이걸 다 막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허가 없이 했다라고 하면 불법이 되는 거니까 이건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예. 지금 불법 건축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위법 조치를 저희가 해야죠. 뭐 그래서 시정 조치를 하고 시정이 안 하면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런 조치를 하죠. 그런데 일부 불법을 저지르는 축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생계형으로 축사를 운영하는 축사 농업인들과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아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들인데요. 축사 현대화 사업을 통해 일정 조건에 맞는 설비를 갖추고 환경오염, 오폐수 등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축사 농업인들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돈사나 우사와 달리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난감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건데요. 여기서 또 여기 수분이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다 세분을 해놨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갈 염려가 없고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이 세면을 했기 때문에 땅으로 치면 되는 게 없잖아요. 일부 시설에서 불법적인 문제가 있을 뿐 정상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선
농업인들과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철원 평야를 망치고 있는 주범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가축 분뇨에 대한 기준이 바뀌면서 더욱 난감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건데요. 저희가 제일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 가축 분뇨 처리법입니다. 그것 때문에 농장들이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퇴비를 해갖고 밭에다 갖다 주고 서로 뭐 없어서도 못 쓰고 뭐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폐기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사실 공장에서 나오는 어떤 폐수 이런 거는 굉장히 화학적인 걸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저희가 갖고 하는 이런 축산 분뇨 이런 거는 얼마든지 자원화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밭에 가져가도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아주 좋은 양질의 이것인데 이거를 어느 순간부터 축산 폐기물이라고 분류를 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역시도 바뀐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은 돼지 농장이나 이런 무단으로 방류하는 이런 데 거를 적용을 하면서 똑같이 전혀 물론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그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다른 농가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그걸 같이 이렇게 몰아서 해버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진짜 고려 싸움에 새우등이 터졌다고 볼 수 있죠. 일정 조건을 맞춰 설립한 양계장.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던 일부 양계 농장은 운영조차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축사농업인들은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고 모든 축사농가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와서 하라고 했더니 언제 보고 자꾸 계속 규제를 강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크게 법을 어겨서 뭐 나쁘게 하고 이게 아니라 단지 어떤 틀에 의해서 그 틀을 벗어났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자꾸 규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면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이 억울한 면도 있고 무조건 축산을 하면 다 나쁘다 이렇게만 몰아버리니까 저희는 그게 억울하다는 부분이죠. 법을 완화시켜 농지에 축사를 지을 수 있게끔 되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당시 인허가 과정에선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전에 이제 그 농지 그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까 그 이제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농지에다가 축사를 많이 이제 신청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이상이 없었으니까 법률적으로 저희가 다 검토를 해보거나 협의를 해도 다 법률상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허가를 지금 다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뭐 악취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작년에 어떤 뭐 좀 집단 민원이 있어서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지금 규제한 규제를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부 불법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축사로 인해 또 다른 축사 피해 농민들이 생긴 셈. 관계기관의 꼼꼼하지 못한 행정 처리 역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지역 농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대책위에서는 관련 공무원들의 축사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 고발에 나서기까지 했는데요. 우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허가를 날 수 없는데 허가를 내줬다 그래 다 법을 위반해서 허가를 내줬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을 한 거거든요. 근데 검찰에서 다 이상이 없다 그래서 다 각각 판결 다 받았어요.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건데요.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까? 축사라고 하는 게 농지법에서는 축사가 농지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뭐 몇 년 전에 하여튼간 그 뭐 전답, 과수원 요게뿐 아니라 축사도 농지로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농지에다가 농지를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농지 전용 자체도 지금 받질 않거든요. 농지법에서 전용 자체를 받질 않아요. 왜냐하면 농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법률을 지금 완화를 좀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 농지에다가 축사를 질 수 있게끔 허용을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법을 완화시켜가지고. 규제가 풀리다 보니 대형 축사들이 급격하게 증가한 상태라는 건데 악취나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이후 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령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정확한 규제나 관리 체계는 왜 생각하지 못한 걸까? 이후 일어날 일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행정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리는 문제가 되고 있는 철원군 오지리와 인접한 포천군 관인면을 찾았습니다. 이 하천을 경계로 해가지고 강원도 조례에 맞게 자기네에서 2km 떨어져서 지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관인에서는 200m 뿐이 안 돼요, 이제 위치가. 문제가 되고 있는 철원 지역과 바로 인접한 지역인데요. 위치상 보면 철원에 들어선 대형 축사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화 시설이 자체적으로는 있죠.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이거를 강원도에서 처리 능력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는. 우리 마을도 사실은 아침에 일찍 나오면 동네 가운데 축사가 있어서 돈사가 있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지금이 최고 고통스러운 때란 말이에요, 여름에. 철원 쪽에서 밀려오는 악취는 물론 마을 자체 내에 있는 축사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사실 오폐수로 인한 문제도 심각했었다고 하는데요. 그전에는 이거 몇 년 전만 해도 똥물이었어요. 지금은 맑잖아요. 모래도 깨끗하고. 그래서 여기 아무 이상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농장 가서 돼지 똥물 버리지 말라고 얘기 안 해도 이 사람들이 보면 알잖아요. 아니 물이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는데 우리 집에 있는 돼지 똥물이 일로 내려가면 다 보이는데 어떻게 버리겠어요. 못 버리지. 지난 2년간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맑은 물이 다시 흐르게 된 하천, 축사 주인들의 인식도 바뀐 겁니다. (2년) 동안에 포천시에서 1년에 600만 원씩 2년 1,200만 원 지원받아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00만 원이 2년 동안에 이게 이렇게 깨끗해졌거든요. 주민들 역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이게 꽃잔디예요. 이게 꽃잔디 심어놨잖아요. 이렇게. 여기 봄에 여기서 꽃이 난다면 꽃이 피단 말이에요. 이렇게 미나리야 이게. 이게 지금 미나리 밭이에요. 이게 이렇게 우리 미나리 심어놨어요. 우선 주민들이 견딜 수 없었던 악취 문제. 악취가 말끔하게 해결되지는 않지만 향긋한 냄새가 퍼져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철원 역시 더 늦기 전에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지 중요해진 상황.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에는 우선 주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습니다. 저희 원주지방환경청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철원군청 그리고 3개 기관이 좀 협업해서 이런 지금 경계지역 축사 그러니까 철원군 동성읍 오지리에 있는 그 축사 2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악취 저감 기술 지원을 실시를 하게 됐고 이런 기술 지원의 내용은 축사별로 이제 주요 악취 배출원이 있거든요. 그 배출원에 대한 악취 측정을 하고요. 축사 관리나 아니면 시설 개선 등 그런 좀 단기 또는 좀 중장기적인 그런 악취 저감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방향을 좀 제시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악취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악취 문제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 그리고 농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농지가 더 이상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래도 여기가 철원이라 그러면은 쌀도 좋은 쌀 나오고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서 쌀이 최고잖아요. 근데 이게 웬 말이야? 그건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좀 고려하셔갖고 좀 어떻게 좋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농업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청정지역 철원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자산 가치가 무궁무진한 곳이 바로 이 강원도 철원입니다. 이를 보존하고 지켜나갈 의무, 그리고 역사적인 학술 가치가 큰 청정지역 철원을 우리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현재 축사는 군사보호구역 내에도 들어서고 있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 사이에선 이미 지자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수위를 넘은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그리고 왜 문제였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슈 현장 속으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우리 농업의 이슈 그리고 농업인들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